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P의 시대에서 Q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면 우리가 HBM 시기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중요했죠. HBM이 기존 범용 디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았으니까. 근데 이게 Q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물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일단 웨이퍼 투입량이 많은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브로드컴 때문에 뭔가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약화가 돼 있는데, 그 이전까지의 국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긴 했습니다. 이번에 컴퓨텍스 2026때 엔비디아가 내놨던 이제 AI PC가 있었잖아요. 이제 RTX 스파크라고 하는 제품인데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걸 어디다 쓰지? 딱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한 대 한 6, 700만 원 할 거다, 좀 많게는 1000만 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쓸만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 주변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밀스러운 어떤 환자 정보를 다루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지금 AI를 쓰고 싶지만, AI 에이전트를 쓰고 싶지만, 혹시나 내가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는 AI를 쓰다가 내 기밀이나 아니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데들은 아직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도입해서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AI PC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에 연동되지 않아도 굉장한 이제 파워풀한 AI를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까보면, AI PC를 까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 반도체라고 알려져 있었던 GPU 플러스 HBM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GPU 플러스 범용 디램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GPU와 HBM의 조합이었을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와의 협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HBM을 공급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다라고 하면 엔비디아한테 쿼어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 그리고 그 물량 배분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 회사의 실적이 혹은 메모리 회사의 주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지금 RTX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딱 까보면 안에가 이제 범용 디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건 사실 HBM보다는 범용 디램의 생산 능력인 거죠. 근데 이 범용 디램의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대 4대 3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60만 장 넣고 하이닉스가 40만 장 넣고 마이크론이 30만 장, 뭐 이 정도 생산 능력 안에서 범용 디램과 HBM을 배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웨이퍼를 투입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처럼 AI PC 같은, 그러니까 범용 디램 비중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가 P의 시대에서 Q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면 우리가 HBM 시기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중요했죠. HBM이 기존 범용 디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았으니까. 근데 이게 Q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물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일단 웨이퍼 투입량이 많은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례는 컴퓨팅 시장에 있어서 P가 중요했다가,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중요했다가 퀀터티 양이 중요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버 시장에서, 그러니까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IBM이 만드는 메인프레임 서버에서 그 PC의 시대로 가고, PC의 시대에서 다시 서버의 시대로 오고, 다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다시 퀀터티가 중요해지고, 이런 국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AI PC의 시대가 오면 HBM에서 다시 범용 디램으로 오면서 프라이스보다는 퀀터티가 중요해지는 이런 국면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HBM3나 HBM3E 때 보여줬었던 좀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한때.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텍스에서 HBM5 실물을 보여줬다고 해서 나중에 5가 필요한 국면이 되었을 때 좀 더 샘플 출하를 빨리 하고 뭐 양산 출하를 빨리 한다, 이거가 지금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3나 3E 시기에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 디램 설계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좀 난맥상들을 보이면서 사업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 부분에서 완전히 환골탈퇴하면서 범용 디램뿐만이 아니고 HBM에 있어서도 뭐 경쟁사 SK 하이닉스죠, 거의 못지않은 어떤 설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는 인제 범용 디램 관련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그냥 스트롱하게 갈 겁니다. 근데 그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과거 같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일은 없다. 예, 최소한 하이닉스가 비등비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야 그들이 제일 잘 알겠고 바깥으로는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번에는 HBM보다는 사실 범용 디램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우리가 GPU 회사로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CPU에도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하는 그레이스라는 CPU가 있었고, 그게 블랙웰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AI 추론을 하는 CPU였고,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또 베라라고 하는 CPU가 있습니다. 그 CPU는 그 루빈이라고 하는 GPU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추론을 하는 CPU죠. 그래서 근데 이런 CPU들은 기본적으로 HBM이 필요하지 않고 범용 디램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캠이라고 하는 어떤 모듈단에다가 얹어 가지고 CPU에 붙여서 인제 일을 하는 거라,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HBM뿐만이 아니고 범용 디램을 수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언제 우리나라에 왔는지 생각해 보면 작년 10월, 11월 이때쯤에 한번 왔었죠. 그리고 지금 거의 반년 만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건데, 작년 10월, 11월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어떤 씬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가 그 AI 반도체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면서 CPU와 범용 디램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한번 젠슨왕이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젠슨왕이 HBM 때문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범용 디램의 어떤 물량 확보를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에서 물론 CPU가 중요하고, 그리고 AI PC에서도 지금은 HBM보다는 범용 디램이 붙어가지고 그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HBM보다는 범용 디램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엔비디아가 한 5년 안에 왠지 스마트폰 칩셋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서버용 GPU 회사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AI PC용 뭐 SoC를 내놨고요. 근데 이거를 길게 보면 여기서 좀만 더 개선을 하면, 그러니까 저전력 설계를 하고 하면은 사실 스마트폰용 칩셋도 내놓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차피 ARM 기반으로 설계가 될 거고 생산은 TSMC에서 할 거라서, 엔비디아가 장차 스마트폰 시장까지 온디바이스 AI로 보면은 결국 그 꽃은 스마트폰에서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까지 가서 칩셋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LPDDR, 우리가 그동안에 모바일용 메모리의 어떤 꽃이죠. LPDDR의 중요성이 그만큼 또 중요해지는 거라서 이번에 삼성하고 들어왔을 때 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HBM보다는 역시나 이쪽 범용 디램 쪽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기회를 봐가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유효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 브로드컴이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상승장을 이끌어 온 게 이제 AI 반도체고 AI 기술이고, 그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한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이 어떤 시장의 그 투기를 꺾을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평가 절하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글로벌로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없거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좀 추정치나 이런 걸 보시면 탑3 회사가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꼽힐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이익이 성장할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좀 기회가 되실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3분기부터 범용 디램이 굉장히 좀 좋은 국면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동반으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올해 하반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올해 3분기 말이 됐을 때는 뭔가 성장률에 있어서는 올해 상반기와 다르게 성장률이 꺾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범용 디램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좋지 않았던 시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 말쯤 들어가게 되면 작년에 좋았던 시기와 올해 좋았던 시기를 비교하는 거라 성장률에 있어서는 좀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저는 착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역기저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워낙 좋았던 시기와 좋았던 시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좀 성장률이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저는 좀 뭐랄까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LTA, 그러니까 롱텀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나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구체화가 되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반기에 그런 역기자 현상이 벌어질 거를 고려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랑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CA라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LTA 컨셉을 이미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도 저는 투심이 크게 꺾일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어쩌면 지금 이 브로드컴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기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도 그랬는데 젠성 CEO가 왔다가 가면은 항상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1차 간부 회동 때는 삼성전자랑 현대차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섰다고요. 이번에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선방한 편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번에 LG 막 주가 엄청 밀렸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막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증권사들은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를 받거든요. 특히 이제 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의 보너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에는 자기들이 트레이딩을 잘했다 싶으면은 빨리 수익 실현할 걸 수익 실현해 놔야지 자기들이 뭔가 이 보너스 같은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6월 달에는 매도 그 트레이더들의 매도 그 생각이 좀 많습니다. 예, 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차원이죠. 사실은 보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 ETF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지수도 많이 있는데 퍼센티지가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너무 달려버리게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비율, 주식의 비율이 국내 주식의 비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전체 밸런스가 까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삼성전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자산을 또 다른 쪽으로 넘겨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밸런싱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MSCI 리밸런싱이. 그래서 MSCI 리밸런싱도 5월 말 기준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6월 달도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권 업계들의 어떤 트레이더들의 어떤 차익 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그밖에 다른 이슈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있던 이런 흐름들은 그냥 진짜 매도하고 싶어서 도망가야지 매도 이게 아니고, 그냥 좀 수익 실현해 놔야지 내가 또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좀 매도 좀 해놓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삼성전자랑 관련돼 있는 적자 사업부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일단 그동안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제 나머지 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갖다 붓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에 좀 뭔가 좋은 효과를 주지 못했는데, 뭐 휴대폰도 워낙 잘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 DRAM 쪽도 잘하고 있고 HBM도 열심히 또 따라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파운드리였는데 파운드리가 진짜 이번 3분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흑자 전환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흑자 전환을 얼마로 흑자 전환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뭐 플러스 1억 뭐 이런 식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1억 벌어서 뭐 합니까? 좀 뭐 수천억 대 수십조 수십조 막 수조를 버는 회사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흑자 전환을 얼마나 크게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들 잘 지켜보시고 우선은 과연 3분기 때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HBM3는 사실 이미 엔비디아 향 HBM3의 90%를 이제 SK하이닉스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삼성전자가 쉽게 가져오기는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LG전자가 이제 삐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예 그 SK하이닉스가 삐지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3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최근에 HBM4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HBM4는 제가 아시겠지만 예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판이 열린다. 밑에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부터 이제 초미세공정이 들어가는데 SK하이닉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TSMC한테 맡겨가지고 가져오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뭐 초미세공정 다 되잖아요.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제 협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저는 뭐 앞으로 HBM 이 주도권 경쟁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HBM3까지는 SK하이닉스한테 넘겨줬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HBM4부터는 좀 판도를 달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HBM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까지 좀 같이 묶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가려면 반도체가 못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반등할 때도 반도체가 최앞에서 최우선적으로 이제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올해는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뭐 매수하셨던 분 중에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바닥권 좀 조정이 거의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가를 떨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사실은 좀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밑에 이제 보통 실리콘 판 위에다가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발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실리콘이 좀 틀어지고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낼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유리죠. 유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더 고온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리 기판이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고 근데 최근에 그걸 뛰어넘어서 뭐 다이아몬드 기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사실 가격대가 아직 안 맞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일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인조 다이아도 되게 잘 나오고 우리나라가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올리는 그 기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 판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유리기판 쪽으로 튄 것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보다 오히려 좀 더 이제 열에 강하고 더 강한 게 다이아몬드 기판인데 그건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MSCI 이게 워낙 핫하니까 최근에 이제 MSCI 쪽이 워낙 핫하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이제 삼성 SDI가 확 치고 올랐잖아요. 삼성전기가 확 치고 올랐잖아요.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실히 삼성전기 쪽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MSCI 코리아 탑10에 보시면 삼성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요. 삼성전기 있고 그리고 삼성 SDI까지 거의 9인가? 10인가에 삼성 SDI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MSCC도 반도체랑 같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하게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언젠가 이 발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유리기판이랑 이 발열 문제 잡는 요 두 가지 테마성 그 업종들이 있잖아요. 발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버리면 굳이 유리기판 필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도 이제 발열 문제를 잡고 이제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발열 문제를 잡고자 하는 이런 반도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실리콘 시장에서 바로 유리기판 쪽으로 확 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서로 공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체제 같은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